안녕, 캣 전업이.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오늘의 주인공, 미국과 이탈리아의 배우 줄리아 폭스는 킴 카다시안의 전 남편 카니에 웨스트와 6주간 짧고 화끈한 연애를 한 걸로도 유명해. 그 짧은 시간 동안 파격적으로 변신한 줄리아의 새로운 모습 때문에 카니에가 줄리아의 스타일 변신에 도와준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어.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온 소리 같지 않아? 카니의 전 부인 킴 카다시안과 현 부인 비앙카 쓴소리 역시 파격 스타일 변신으로 주목받았잖아. 줄리아 폭스는 나중에 자서전을 통해 루머가 사실임을 밝히기도 했지. Anyway, 오늘은 대쪽 같은 줄리아 폭스에 대해 알아보자냥. 이탈리아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줄리아 폭스는 6살까지 어머니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거주하다가 이후 뉴욕 맨하튼으로 이주해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줄리아는 부모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못했다고 해. 아버지는 줄리아를 언어적으로 학대했고 어머니는 줄리아를 방치했대. 부모님은 줄리아가 어린 시절에 큰 불화를 겪고 이혼했다고 해. 어느덧 15살이 된 줄리아는 거친 반항기를 겪었는데 마약상인 남자친구와 동거하기 위해 가출을 하고 남자친구가 감옥에 가게 되자 친구의 집으로 들어갔대. 술을 마시고 파티에 참석하고 클럽에 가는가 하면 여러 번 체포되기도 했다나봐. 만취 상태로 도둑질을 하다 적발되거나 신용카드 사기로 인한 절도 혐의로 3년간 보호관찰을 받기도 했거든. 16세 때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다 정신병동에 수감되었고 경계성 인격 장애 진단을 받았지. 또 헤로인에 심하게 중독된 나머지 17살 때는 과다복용으로 인한 임사체험까지 했었다고 해. 심지어 줄리아는 6개월 동안 어둠의 지배자로 일한 경험도 있어.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해줄게. 하지만 이런 거친 과거에도 불구하고 섬세하고 열정적인 면이 있었나봐. 줄리아는 사진집을 2권이나 자체 출판하고 실크 캔버스에 자신의 피로 그림을 그려 립 줄리아 폭스라는 전시회를 열기도 했어. 작품을 찾아보면 성과 죽음에 유난히 관심이 많다는 걸 워너비들도 쉽게 알 수 있을 거야. 이렇듯 다재다능한 줄리아는 모델로도 활동했는데 2015년에는 플레이보이 마지막 누드 에디션을 촬영하기도 했지. 그런데 화려한 파티걸 그 자체였던 줄리아가 하루아침에 배우로 데뷔하게 돼. 줄리아는 인디 영화 감독인 사프디 형제들과 10년 넘게 친구로 지냈는데 조시 사프디가 줄리아 폭스에게서 영감을 받아 줄리아라는 캐릭터를 만들었고 연기 경력이 전혀 없던 줄리아를 그 역할로 캐스팅한 거야. 이 영화가 바로 2019년에 개봉한 언컷 잼스야. 줄리아는 영화에서 단연 돋보이는 캐릭터였고 영화는 대박을 쳤지. 줄리아는 이 영화로 고담어워즈에서 신인 연기상 후보로 지명되며 유명세를 치르기 시작했어. 그 후 다양한 영화 작품에 출연하며 필모를 쌓은과 동시에 고급 니트웨어 디자이너, 단편 영화 감독, 회고록 출판, 음반 발매 등 다양한 작업을 해오고 있어. 특히 화려한 과거를 지닌 줄리아 폭스의 회고록은 큰 화제를 모았지. 11살 때 26살 먹은 남자한테 첫 키스를 빼앗긴 일, 고등학생 때 엑스터시를 처음 한 날, 슈가 베이비로 일했던 과거, 마약상한테 청혼을 받은 날 등 어지러운 내용이 끊임없이 이어질 정도로 많은데 그걸 유머러스하고 매력적이게 글로 표현했대. 이 회고록은 TV 시리즈로도 만들어질 예정이라네. 다시 카니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줄리아는 카니와 약 한 달간의 연애 후 헤어졌는데 이후 카니와 거리를 둔 본인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어. 줄리아는 한 인터뷰에서 전 남친 카니 웨스트가 자신의 풀네임조차 모를 거라고 농담했지. 우리는 말 그대로 한 1분 정도 사귄 사이예요. 그가 제 풀네임이나 저에 대한 어떤 것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터뷰어는 이어서 줄리아에게 그녀가 카니의 지배자였는지 물어봤어. 사실 줄리아는 과거에 맨하튼에 있는 짝짓기 던전에서 도미나트릭스로 일한 경험이 있거든. 당시 18세였던 줄리아는 경제적인 이유로 어둠의 지배자의 길을 선택했대. 어둠의 지배자로 일하며 의사를 지배하는 간호사 역할극이나 고문 판타지 등 다양한 롤플레잉 시나리오를 수행하며 시간당 $250를 받곤 했다고 해. 하지만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고객과 직접적인 짝짓기 행위는 없었다고도 밝혔어. 나름 건전한 역할극이었던 셈이지. 또 이때 역할을 했던 경험이 사실상 줄리아가 연기를 시작하게 된 시발점이나 다름없대. 무척 짧은 시간 안에 하루에도 여러 번씩 즉흥 연기를 했어야 했기 때문이야. 아무튼 인터뷰어의 질문에 줄리아는 의미심장한 미소로 카니가 지배당하는 걸 좋아했을 것 같긴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라고 대답했어. 별의별 얘기가 다 적혀있는 줄리아의 회고록에도 카니와의 사랑 라이프는 따로 적혀있잖아. 이에 대해 소소하게 논란이 일자 줄리아는 두 사람 사이에 사랑 나누기가 전혀 없었다고 못박아 이야기했지. 그런가 하면 여자와 데이트해보려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어쩌면 제가 게이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여성을 탐구해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전 남친들이 절 보고 레즈비언이라고 불평하곤 했는데 어쩌면 그들이 맞았는지도 모르죠. 사랑은 모든 장소나 모든 인종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또 본인의 성적 취향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는 이유가 모든 남자들이 똑같이 끔찍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어. 이 인터뷰 이후로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줄리아 폭스의 생각은 변했을까? 정답은 노비야.
올해 5월 줄리아 푹스는 2년 동안 싱글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이야기했어. 솔직히 말해서 2년 반 동안 독신으로 살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적이 없어요. 미국 데이팅 앱인 범블이 당신은 비혼 선언이 답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의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수많은 키티즌들이 이에 대해 반발한 적이 있었거든. 줄리아 역시 이 광고 문구에 항의하며 저런 글을 올린 거야. 그리고 방송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인의 신념을 밝혔지. 2022년 대법원이 낙태권을 패한 이후 비혼으로 살기로 결정했다고 말이야. 사랑 나누기를 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애도 포함해서요. 전 우리의 권리가 박탈된 상황에서 이게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줄리아 푹스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남자아이를 하나 낳아 기르고 있어. 처음에는 금욕이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해 사랑 나누기가 그리웠지만 현재는 삶의 다른 영역에 조금 더 집중하며 극복하고 있대. 금욕 선언 후 2개월 정도가 흐른 지난 7월 줄리아 푹스는 틱톡 영상을 통해 커밍아웃을 했어. 한 틱톡커가 레즈비언이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걸 보는 게 좋아. 아, 너 그 남자 싫어하잖아 라는 영상을 올리자 줄리아 푹스가 그 영상을 인용해 그게 나야. 내가 그 레즈비언이야. 남자들아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대답한 거야. 레즈비언이지만 본인의 성적 취향과 달리 남자와 사귀었다는 걸 인정한 셈이지. 이전 인터뷰에선 긴가민가 하더니 확실하게 정체성을 알게 된 건가 봐. 당당하고 솔직한 줄리아 푹스. 다음엔 어떤 얘기를 해줄지 기대된다. 엑소엑소 가시켓.